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마 햄프,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지만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식물입니다. 대마는 오랫동안 섬유와 식품, 의약품까지 우리 곁에서 쓰였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인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핵심 소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대마가 어떤 식물인지,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한국이 왜 뒤처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1부. 대마와 햄프의 개념. 영어에서 햄프는 원래 섬유용 식물 전반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각 지역에서 발견한 섬유용 식물에 햄프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우리는 마닐라삼, 시잘삼, 뉴질랜드삼, 선햄프, 인디언삼과 같은 다양한 식물들이 햄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마, 즉 식물학적 학명이 캐너버스 사티바인 대마와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즉 햄프라는 단어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식물이 뒤섞여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대에는 산업용 대마, 인더스트리얼 햄프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각 성분인 THC 함량이 극히 낮은 캐너버스 사티바렐 품종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부. 우리나라와 마 관련 식물. 우리나라에서도 삼, 삼배, 마 등 대마와 비슷하게 들리는 이름들이 많아 혼동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마와는 구별되는 다른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황마, 주투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주산지이며 포대나 포장용 실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아마플렉스는 고대부터 리넨 원단 제작에 사용되어 온 섬유 작물로 러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생산됩니다. 점화, 차이너 그래스는 중국 모시 또는 모시풀이라고도 불리며 섬유 길이가 길고 견고합니다. 이렇게 이름은 비슷하거나 용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들 모두 대마 캐너버스 사티바과는 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식물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대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습니다. 3부. 대마 캐너버스의 특징. 이제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대마, 즉 학명 캐너버스 사티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식물학적으로 쌍떡 잎식물, 잎하나식물, 쐐기풀목, 삼과에 속하며 그 기원은 중앙아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대마가 토양이나 기후 조건에 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섬유작물에 비해 재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의 진정한 가치는 그 활용 범위에 있습니다. 대마는 섬유, 식품, 의약품, 화장품, 건축자재, 자동차 연료, 종자유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마의 줄기에서는 튼튼한 섬유를 얻을 수 있고 씨앗은 영양가 높은 식품이자 오일의 원료가 됩니다. 잎과 꽃에서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성분들을 추출할 수 있으며 목질부는 건축자재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대마가 미래 작물, 친환경, 혁명의 주역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마의 친환경적 특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마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이산화탄소 흡수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4부. 대마의 세부종 품종. 대마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티바씨. 사티바는 주로 온대지방에서 잘 자라며 키가 크고 잎이 길쭉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각 성분인 THC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산업용 대마 품종 개발에 많이 활용됩니다. 둘째, 인디카씨. 인디카는 건조지대에서 발견되며 키는 사티바보다 작지만 잎이 넓고 무성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 종은 THC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어 주로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 품종으로 개량됩니다. 셋째, 루데랄리스씨는 러시아 북부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며 키가 작고 매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은 THC 함량이 거의 없어 유전적으로 THC를 생산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종들을 교배하고 개량하는 과정을 통해 특정 목적에 맞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됩니다.
특히 산업용 대마는 이중 THC 함량이 낮은 사티바와 루데랄리스를 기반으로 하여 환각 성분 없이 대마의 유익한 섬유, 씨앗, 오일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육종됩니다. 5부. 산업용 대마와 THC 규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THC, 즉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입니다. THC는 대마에서 나오는 주요 정신작용 물질로 흔히 환각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THC의 함량에 따라 대마의 법적 지위와 활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세계 각국은 THC 함량을 극도로 낮춘 대마 품종을 산업용 대마 인더스트리얼 햄프로 분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은 산업용 대마 품종을 개발하고 수출하며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THC 함량을 관리하며 산업용 대마가 마약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대마 재배가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산업용 대마 품종은 극저 THC 품종인 청산뿐입니다. 이는 국내 대마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C 관리가 산업용 대마 산업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THC 함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대마가 마약이 아닌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의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규제는 CBD 칸나비디올과 같은 비환각성 칸나비노이드를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식품 개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에서는 CBD 추출 및 활용에도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6부. 대마의 성장과 부위별 특징. 대마는 일년생 식물로 놀랍게도 키가 3m에서 6m까지 빠르게 자랍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 속도는 바이오매스 생산에 매우 유리하며 이산화탄소 흡수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대마는 재배 목적에 따라 그 형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를 얻기 위한 대마는 줄기를 길게 키우도록 재배하며 반대로 대마초와 같이 잎과 꽃을 활용하는 목적의 대마는 가지와 잎을 풍성하게 키우도록 재배합니다. 대마의 줄기는 식물 전체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며 크게 1차 인피섬유, 2차 인피섬유, 그리고 속대로 구성됩니다. 이 인피섬유는 매우 질기고 튼튼하여 다양한 섬유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잎의 형태도 종에 따라 다릅니다. 사티바 종은 잎이 길고 좁은 반면 인디카 종은 넓고 짧으며 루데랄리스 종은 잎이 매우 작습니다. 또한 대마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웅이주 식물입니다. 암그루와 수그루는 꽃의 구조와 꽃이 피는 시기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암수 구별은 재배 목적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씨앗을 얻기 위해서는 암수 모두 필요하지만 THC 함량이 높은 꽃을 얻기 위해서는 수그루를 제거하여 암그루의 수정을 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부. 번식과 수정의 비밀. 대마의 번식과 수정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대마, 즉 수컷 식물에서 성숙한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암대마, 즉 암컷 식물의 암술에 붙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암대마는 종자를 형성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는데 바로 암대마의 THC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종자 생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THC와 같은 2차 대사산물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THC 함량이 높은 대마를 얻고자 한다면 수정을 의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재배 방식을 신세밀라 방식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씨앗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수컷 식물을 제거하여 암컷 식물이 수정되지 않도록 하면 암컷 식물은 종자를 만드는 대신 꽃과 잎에 THC를 포함한 칸나비노이드를 더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 재배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로 활용됩니다. 8부. 씨앗 종자의 가치. 대마 씨앗은 작고 단단하며 회색, 갈색 또는 암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크기는 세로 2에서 6, 가로 2에서 4 정도로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작고 가벼운 경향이 있는 반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크고 무거운 특징을 보입니다. 대마 씨앗의 진정한 가치는 그 뛰어난 영양 성분에 있습니다.
대마 씨앗은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을 이상적인 비율로 함유하고 있으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8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우수성 덕분에 대마 씨앗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식용으로 직접 섭취하거나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은 건강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 페인트, 화장품, 바디케어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최근 건강식품 시장에서는 껍질을 벗긴 씨앗인 햄프하트, 대마, 씨앗 오일인 햄프오일, 그리고 대마 단백질을 농축한 햄프 프로틴 파우더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마 씨앗은 인류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부. 대마의 뿌리. 대마는 지상부뿐만 아니라 지하부, 즉 뿌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마의 뿌리는 토양 깊숙이 뻗어 내려가면서 토양의 공기와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에서 자라는 대마는 주근이 2m 이상 깊이까지 내려가고 측근은 60cm에서 80cm까지 넓게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재배되는 대마는 주근이 30cm 내외, 드물게 1m까지 뻗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뿌리 시스템 덕분에 대마는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고 비옥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뿌리가 깊이 뻗으면서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기물을 공급하며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마를 재배한 후에는 토양의 비옥도가 향상되어 다음 작물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이는 대마가 친환경 농업에서 중요한 윤작 작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마 뿌리는 토양 정화 능력도 가지고 있어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부. 줄기와 속대의 활용. 대마 줄기에서 얻는 인피섬유는 그야말로 황금섬유라고 불릴 만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섬유는 면보다 흡수력과 배출력이 훨씬 우수하여 위생용품, 스포츠 의류, 그리고 최고급 종이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특성 때문에 기능성 의류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줄기의 안쪽에 있는 목질부, 즉 속대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 속대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가 될 수 있으며 건축자재, 단열재, 방충제, 그리고 심지어 소방용 소재로도 활용됩니다. 속대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단열 및 방음 효과는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대마 섬유는 항균성 99.99%를 가지고 있어 위생적인 제품 생산에 유리하며 자외선 차단, 전자파 차단, 내염성, 내유성까지 뛰어나 차세대 첨단 소재로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처럼 대마의 줄기와 속대는 버릴 것 하나 없는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서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부. 산업 국가별 동향. 현재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산업용 대마의 종자 개발과 재배,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마 관련 특허만 600건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산업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THC 함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산업용으로 분류하여 대규모 재배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마를 단순히 섬유작물이 아닌 바이오 연료, 건축자재, 의약품, 화장품 등 전방위적인 친환경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때문에 대마의 잎, 꽃, 수지 채취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산업 개발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햄프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엄격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마 시장은 2032년 1,0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러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2부. 재배와 가공의 핵심. 대마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 거의 필요 없는 매우 친환경적인 작물입니다.
그 이유는 대마의 왕성한 생명력 덕분인데 잡초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잡초가 성장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대마는 토양 개선 능력이 탁월하여 오염된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심지어 핵발전소 폭발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대마를 심은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대마 재배는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후작 작물의 생산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전통적인 대마 가공법은 삶찌기 삶기, 껍질, 벗기 깊이 삶, 그리고 제사와 직조 과정을 거쳐 섬유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침수 처리, 기계 박피 등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섬유와 속대를 효율적으로 분리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가공 기술은 대마를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후 변화 시대에 대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3부 환경농업적 가치. 대마는 환경 및 농업 분야에서 실로 놀라운 가치를 지닌 식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후작 효과입니다. 대마를 재배하고 나면 토양 구조가 개선되고 곰팡이나 병해충의 발생이 감소하며 다음으로 심는 작물의 건강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대마의 깊고 넓은 뿌리는 토양 속으로 유기물을 공급하고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토양 개선 능력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마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지역에 대마를 심어 토양 속 중금속을 흡수하고 방사성 물질을 줄이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대마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지구 환경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슈퍼 작물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마는 재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 변화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4부 산업 경제적 가치. 대마의 산업적,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섬유 산업에서는 뛰어난 내구성과 항균성을 바탕으로 의류, 스포츠웨어, 신발, 심지어 자동차 내장재와 항공기 부품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단열재, 경량 콘크리트, 벽돌 등 친환경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합니다. 식품 산업에서는 영양가 높은 씨앗과 오일이 건강식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의약품 및 화장품 산업에서는 CBD와 같은 칸나비노이드를 활용한 치료제와 기능성 제품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CBD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로서의 잠재력도 크며 플라스틱 대체제로서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햄프 기반의 종이는 목재 펄프를 대체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고 햄프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마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대마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도 글로벌 대마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